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22년 상반기 1월에서 5월까지 부동산 시장 리뷰 보고서. 6월부터는 하락폭이 더 커지는 중입니다. 데이터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절대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 말을 믿지 마세요.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지어주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오늘자로 나온 지금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3년 만에 달라진 집값 전망. 하락이 훨씬 우세하다. 올해 하반기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앞지른 선물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승 전망보다는 하락 전망이 우세한 것은 3년 만에 처음입니다. 30일 부동산 114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하락이 우세할 것이라는 그런 지금 전망이 훨씬 높습니다. 하락이 38%. 그렇죠? 그리고 상승할 것이라고 대판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약 24%. 훨씬 지금 하락할 거라는 지금 비중이 높습니다. 집값이 오른다보다는 떨어진다는 분위기로 지금 모든 지금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규제 지역을 풀었죠. 하지만 베이비 스텝을 적용을 했습니다. 요번에 그 부동산 정책을 하는 윤 대통령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시장을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이 지금 규제 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지만 지금 아주 미분양이 폭증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일부 지역만 지금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대부분의 투기과열지구랑 조정지역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대구 7곳,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경북, 경산 등 11곳이 지금 조정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아마 제 생각은 연말까지는 이대로 지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완연한 하락세가 눈에 보일 정도로 돼야지 그때부터 하나하나 또 순차적으로 풀 겁니다. 아마 지방부터. 그러면서 공급을 해주고 그대로 금리는 높여준 상태에서 집값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굉장히 시장을 잘 이해하는 요번에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다음, 서울 미분양 한 달째 또 2배가 늘었다.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죠. 매물이 쌓이고 있고 미분양이 쌓이면은 정말로 큰 폭의 하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미분양이 688로 전달보다 거의 2배가 증가했죠. 전달보다 지금 거의 91% 증가했으니, 그리고 2019년 3월 770가구 이후 3년 2개월 만에 지금 퇴제티가 됐습니다. 미분양이 지금 계속 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쌓이면 나중에 주택 가격 하락하는데 큰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2,449가구 미분양 주택, 같은 기간 14.1%가 늘었습니다. 인천도 426가구, 인천은 조금 줄었지요. 전국적으로 지금 미분양이 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역대급으로 부동산 상승과 하락이 지금 갈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어느 분이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유튜브 분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공유를 해주신 건데, 지금 뭐 아땡곰, 뭐 놀부 땡형근님, 뭐 박땡찬님, 뭐 부땡남, 땡잉님, 뭐 땡학열님, 뭐 이런 분들이 다 상승을 외치고 있죠. 외쳤었고,
지금도 하반기에는 이제 올라갈 거라고 하고, 하지만 지금 모든 데이터들이 다 다르게 나오고 있죠. 서울에, 그리고 핵심 지역, 그리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거의 확실한 지역만 빼고는 전부 다 하락으로 가고 있고, 그 서울의 핵심 지역과 1기 신도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올 연말, 그때까지만 호재가 반영돼서 반짝 상승하고 대세 하락기로 같이 접어들 겁니다. 네, 이분들도 지금 모두 틀렸죠. 뭐 너땅위님, 너땡나님, 월급 땡땡, 멘토를 하는데, 이분들이 전부 데이터 분석 없이 과거 타성에 젖어서 과거에 뭐 7, 8년 계속 상승했으니까 계속 상승할 거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부동산 전문가인 척 지금 계속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투자를 유도하고 하는데, 절대 그거에 현혹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내 눈으로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나마 지금 교수님들이 그래도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는 그런 사이클을 주고 있고, 몇 분들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 레땡나 하우스님 뭐 항상 폭락 외쳤으니까 뭐 이분은 좀 너네로 하더라도 기타 데이터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지금 같은 과거에 7, 8년이 상승했어도 지금 데이터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분들, 이분들이 좀 신빙성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지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22년 지금 6월부터 12월까지는 용산 서초 또 광남 재건축 재개발 호재 지역만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리고 강원이라든지 충북 이런 일부 지역 저평가된 지역만 유동성이 지금 빠지는 단계에서 단기적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 그리고 그 외에 서울의 핵심 지역 빼고 전국적으로는 다 하락을 할 거다. 그렇죠? 여기 강남의 일부 지역이랑 재건축 1기 재건축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만 빼고는, 그리고 2023년부터 25년까지는 일부 핵심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교통 호재 GTX 신설 지역입니다. 그리고 위례선 신설 지역, 그리고 신규 여기 들어서는 그 지역만 단기적으로 좀 버틸 수 있고, 나머지 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합니다. 서울까지도. 그래서 2026년에서 28년에 아마 역대급으로 최고 저점을 바닥을 다지면서 2027년 8년 이후에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최저점이 되는 시기, 뭐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를 감안하면 2025년 하반기부터 뭐 2029년까지 해서 지금 2021년의 최고가 대비해서 한 30-40% 빠지는 시점이 바로 나타나면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금매로 30% 이렇게 낮춰서 매도하는 것들이 있으면 잡으시면은 괜찮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2023년에서 25년에 이제 하락으로 가더라도 그 중간에라도 금매로 사정상 30% 정도 나오는 물건이 있으면 바로 사는 것도 괜찮고, 2026년에서 28년은 바닥을 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돈을 많이 모으고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그때 잡는 것도 좋다.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럼 KB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리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1월에서 5월까지 데이터가 대부분 반영이 됐고요. 제가 전망한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결과가. 보고서는 6월 중순에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나왔죠. 제가 간단하게 서머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공유했던 그런 내용과 거의 한 95% 이상 흡사합니다. 자, 보면 주거용 부동산 시장 올해 상반기를 좀 서머리하면은 주택 매매 가격 상승세가 크지 않은 가운데 매매 가격이 하락 전망이 증가를 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죠. 매매 가격 하락 전망이 증가를 했다. 5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0.25% 2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아주 상승을 했지만 상승폭이 낮다.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국 전세 가격이 0.24 역시 상승폭이 크지 않다. 임대차 2년, 임대차법 2년 이제 만료가 되고 앞두고 추가 상승 우려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세 가격에서 더 이상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에서 거의 전세가가 형성이 된다. 다만 4년 전에 전세가를 확정했던 분은 지금 4년치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전세라도 좀 부담이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분들이 매매로 돌아서기는 힘든 상황이다. 예. 금리가 올라가고 전체적인 매수세가 사라진 상황에서 예. 주택거래, 예. 주택거래도 주택거래 완만한 증가세지만 거의 지금 미미합니다. 만만한 증가세라는 게 서울이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거래량이 그 4분의 1 토막에서 조금 증가한 뭐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4월 주택 거래량은 약 58,000호, 실제 1년 평균 대비 19.8, 약 5분의 1 토막 났다는 수준이죠. 아주 작다는 수준입니다. 이 분양은 7개월 만에 감소한 7개월 동안 좀 계속 쌓였는데 조금 감소했는데 그것도 전체 포션에서 아주 전체적으로는 미분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택 공급 측면은 사업 일정 지연 등으로 분양 물량은 4개월째 약 3만 원 이하로 분양 물량이 지금 줄어들었는데도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라는 게 엄청난 큰 시사점입니다. 사람들이 매수 여력이 없고 너무나 가격이 급등했다. 이것을 지금 판단하고 있고 금리가 계속 오르는 이런 추세에서는 분양 물량도 지금 줄어들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큰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큰 관심 없으니까 패스하고요. 그리고 주택금융이 주담대 성장세가 정체, 주담대를 안 받고 있고 신규 대출 금리는 지금 9년 만에 최고치. 대출을 안 받고 금리는 좀 최고치입니다. 그렇죠? 4월 주담대 대출 순증가는 2.1조 원으로 전월과 동일, 전세자금 대출은 약 1.1조 원으로 전월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주택담보대출 신규 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해서 6bp 상승한 3.9%. 지금 에버리지가 3.9%. 지금 앞으로 금리 올라가니까 4%, 5%, 6%. 연말에는 제가 보기엔 6, 7%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거의 서머리가 됐고요. 기타 데이터들은 좀 백데이터들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 상승세 크지 않은 가운데 매매 가격 하락 전망이 아주 우세하다. 전국 주택 매매 전세 가격 과거 대비 상승폭이 크지가 않다. 지금 보시면 요 막대 그래프, 막대구가 매매 전월 대비입니다. 거의 지금 한 우측인데 한 0.1%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0.1%, 2%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퍼센트가 뭐 1%대에서 놀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갈 날도 멀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주택 매매 전망 지수. 모든 지역에서 하락 비중이 지금 증가를 했다. 전국 주택 매매 전망 지수입니다. 100을 하회하면은 앞으로 집값이 3, 4개월 후에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전국적으로 약 80에서 9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집값이 앞으로 2, 3, 4개월 후에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20, 130을 나타냈죠. 전국적으로. 작년에 7월 달에는 뭐 거의 한 120, 30, 지금은 80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때 대선 때문에 잠깐 올랐고 지금 계속 이게 더 떨어진다는 거죠.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훨씬 더 우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세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권, 특히 용산구랑 일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만 높은 상승률. 이것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강남, 강북, 노란색이 지금 강남인데
강남이 작년에 매매란 전세가격 변동률이 거의 0.3%에서 놀았는데 지금은 거의 0.04%죠. 이게 지금 거의 마이너스로 갈 것입니다. 강남도 약 한 용산이나 강남 같은 경우가 0.1%였는데 이것도 지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보이시죠? 노란색. 전세랑 매매가 다 떨어지고 있다. 용산 같은 경우만 지금 대통령 집무실 발표 이후에 이벤트성으로 0.7%까지 올랐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대세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같이 하락을 할 겁니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 경기 대부분 뭐 0.4%, 6%에서 놀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데이터가 미미하죠. 한 0.1% 언더입니다. 그런데 분당이나 고양 여기가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 때문에 0.6, 0.8이라서 실제 얘것들이 빠지면은 얘는 거의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섭니다. 그래서 경기, 인천 주간 매매 전세값 변동률도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설 일이 머지않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사업 일정 지연 등으로 분양 물량은 4개월째 3만호. 분양 물량이 이렇게 지금 줄어들었는데도요. 5월 평균 분양 물량은 약 2.3만호인데도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는 게 지금 의미하는 게 큽니다. 분양 물량이 2021년에는 이 노란색 이렇게 많았었어요. 전국적으로 뭐 4만호, 그죠? 뭐 5만호. 그런데도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은 지금 2.3만호, 2만호에서 3만호 요 사이 지금 그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후반기까지 될 거고 지금은 대충 2만호죠. 그런데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쵸? 한 2.3만원이니까 요 정도 되겠네요. 지금 요 정도. 근데 하반기 때는 더 분양 물량이 많아지죠. 가격은 지금 2.3만원 대도 하락 추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하락할 수 있겠죠. 5월 입주 물량은 올해 들어서 역대 최대치다. 5월 입주 물량은 이건 입주 예정이고 입주 물량은 수도권은 2.8만호로 1년 평균 약 17.1% 증가했다. 그래서 근데 하반기 때 보면 입주 물량이 더 많아지죠. 가격이 더 떨어질 여지가 많습니다. 그쵸? 그리고 주택 매매 거래 아직 적으나 완만한 증가세, 미분양도 소폭 감소. 보면은 주택 거래가 수도권 굉장히 작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평균 뭐 4에서 5만 건, 지금 약 한 2만 건이죠. 2만 건 언더. 하지만 소폭 증가했지만 이게 큰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소폭 증가라는 것이 이 정도 스케일.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놀았죠. 8만원, 9만원, 10만원, 11만원. 지금은 5만원 대에서 놀고 있으나 거의 반토막.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쵸? 자,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후반기 때 더 가격이 하락할 그런 경향이 확실히 보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죠. 미분양 아파트 보면은 준공홍 계속 줄어들고 있고, 수도권이 이제 이쪽인데, 미분양 아파트 추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는데, 요 조만큼 지금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큰 의미 없죠.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는 추세. 그죠? 계속 여기 증가하는 추세. 그렇죠? 비수도권은 많이 증가했고, 요 끝에 살짝 줄어든 거 큰 의미 없죠.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도.
가격 하락을 형성하는 그런 요인입니다. 네, 비수도권, 비수도권도 광주, 부산, 상승세 지속이라는 게 광주, 부산을 보면은 여기 점선인데 노란색이고 끝에 살짝 올라간 걸 얘기합니다. 지금은 작년은 이렇게 놀았던 게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 겁니다. 끝에 살짝 올라간 거는 큰 의미 없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지금 주간 매매 변동률도 계속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높다. 기타 강원, 전북, 강원이랑 전북은 상승세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강원 같은 경우는 약 0.8에서 1%까지 전세랑 매매가, 충북 같은 경우도 전세랑 매매가 0.9에서 0.6으로 좀 높지만 이것도 이제 거의 피크에 왔다. 그래서 이제 강원과 전북도 이제 후반기 때 좀 지나서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는 계속 하락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겁니다. 주담대 성장세 정체 지속이 된다. 신규 대출 금리는 9년 내에 최고치다. 주담대가 지금 발생이 안 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작년에 보면은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쪽이죠? 거의 뭐 한 700조, 그쵸? 순 증가. 이게 이 빨간색 선은 증가한 거고, 지금은 거의 증가를 안 하고 있죠. 거의 발생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는 역대 최고치. 그쵸? 아까 3.9%였죠. 대출 발생 안 시키고 금리는 최고다. 또 하락할 요지가 아주 큽니다.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규모도 계속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월 순증액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살 수 있는 돈은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대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금리 연체율, 신규 대출금리 9년 내 최고치, 연말 5%까지 상승한다. 계속 올라갈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은행권 대출 연체율 추이, 그렇죠? 0.1%로 전월 대비 0.02%는 하락했다. 전월세 동향입니다. 전월세 동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월세 동향은 대부분이 다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로 돌아서고 있다. 그렇죠? 월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월세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갭 투자를 못하게 대부분 다 전세를 선호 안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전월세 시장에서 반전세를 포함해서 월세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 값을 안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럼 갭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 하락하는 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캐나다도 지금 금리 인상 후에 주택 시장이 빠르게 냉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시장 가격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주택 판매량도 떨어지고 있고 매매 비중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도 이런 사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고가 임대주택의 반전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반전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 전세에 관해서는 요약하면은 고가 임대주택에서는 반전세, 중도가 임대주택에서는 월세 비중이 증가한다. 그래서 전세값을 안 올려주기 때문에 매매가는 분명히 떨어질 거다.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발표도 했죠. 이번 정부에서는 좀 시장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임대주택
거주 비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저자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용 중앙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맺은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지혜로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느 자산다체 청년들이 자선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차를 세차해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철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세차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은 급히 모여 비상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한 청년이 홍보 문구를 생각해냈습니다. 우리가 봉사활동 자금 마련을 위해 비누칠을 하면 하늘이 감동하여 닦으십니다. 이 기별한 문구 덕분에 많은 주민들은 세차를 했고 청년들도 계획한 대로 봉사 자선 자금을 잘 마련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의 한 적십자사는 줄어드는 헌혈 인구를 늘리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한 광고 문구를 작성했습니다. 모기는 피를 빨고 커피와 도넛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적십자사는 이 모든 것을 드린답니다. 이러한 광고 문구 덕분에 유례없이 휴가철에도 이 적십자사의 헌혈 인구는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세차를 하는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문제였을까요? 하지만 슬기롭고 지롭게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누구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하려 들면 길은 열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처한 위치가 그러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내 역량이 닿는 한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늘에 맡기세요. 파이팅입니다.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